영유아기 엄마표 성공하려면 3, 3, 3 지키시면 가능합니다. 안녕하세요. 킨더보스입니다. 킨더보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영유아기 엄마표 333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영유아기 엄마표 계획하고 아이와 활동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3가지, 꼭 해야 하는 것들 3가지, 계획하고 활동하고 평가까지의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영유아기 엄마표를 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부터 알아보죠. 첫째, 장기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.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계획이 다 짜여져 있으면 엄마의 마음은 너무 바빠지고 안 되면 아이를 다그치게 되고 푸시하게 됩니다. 예를 들자면 돌 때부터는 교구 수업 시작해야 되고 3살 때부터는 한글을 시작해서 마스터해야 되고 4살 때는 영어를 시작해서 뭐 단잠 단모음 5세 때는 파닉스 떼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 얼른 머릿속에서 지우세요. 듣기만 해도 마음이 바빠요. 네,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결국은 옆집 아이랑 비교하게 되고 내 아이의 발달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. 영유아기는 학습지나 교구 수업, 또 영업사원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거든요. 현혹되지 마시고요. 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야 진정한 엄마표입니다. 둘째, 교재는 엄마용으로만 사용하시고요. 영유아기에는 문자나 기호화된 문제집 형태는 지양하셔야 합니다. 교육과정이 잘 짜여져 있는 문제집과 교재들은 진도가 있으니 엄마한테는 정말 유용합니다. 그런데 간혹 본교구보다는 문제집, 부교재, 활동지에 더 비중을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죠. 교구는 한 잠깐 하고 정답이 있고 맞고 틀림이 있으니까 엄마는 되게 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쵸, 뭐 그쵸. 활동지에 막 색칠하고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본 교구에 본 활동에 충실하셔야 합니다. 아이들에게 하루에 몇 장 풀기를 통해서 맞고 틀림으로 축소하게 되고 일단 그런 문제집들이 또 공부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엄마랑 하는 놀이가 아니라 공부라고 인식될 수 있어요. 네, 맞아요. 제가 퇴사하고 엄마표 하려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획하고 막 벽에다도 뭘 붙이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. 근데 이제 그때가 학기 초였는지 어쨌는지 굉장히 피곤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소파에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위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했거든요. 괴물 되지 마라 하고 얘기해줬어요. 네, 엄마표 한답시고 아이들 잡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다면서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늘 이렇게 마음속에 되새기고 제가 이렇게 욕심이 날 때마다 꾹꾹 누르고 있거든요. 손쌤이 쪽집게 같은 말을 딱 한마디 잘했네요. 영유아기의 엄마표는 무엇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맛대고 있어도 엄마표라고 김쌤이 항상 강조하잖아요. 오늘 준비한 활동을 모두 다 100%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반만 이해해도 오늘의 목표는 달성이다 생각하시면 아이에게 또 칭찬과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. 이번에는 꼭 해야 하는 것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영유아기 엄마표에 책 읽기는 꼭 해야 합니다. 아이가 어릴수록 처음에는 책으로 집도 만들고 누가 높이 쌓나 시합도 하더라도 책과 친해지는 활동을 해야 해요. 요즘은 재질도 다양하고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책들, 뭐 팝업북, 다양한 책들 접해보면 좋겠고요. 책과 친해지는 활동에는 또 도서관에 가서 책은 한 권 읽더라도 맛있는 간식 먹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이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도서관과 친해지시면 좋겠어요. 또 저희 영상 중에 책 육아에 대한 영상들이 참 많아요. 같이 참고해보세요. 저는 부모님들도 많이 하실 텐데요. 북트리를 했었어요. 맨 처음에는 너희들이 이 100권을 채우면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뭐 그거에 대한 상당한 것들을 뭐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한 권을 읽을 때마다 100원씩 적립을 해줘서
100권을 다 읽으면 10,000원이 되잖아요. 300권을 모아서 한 달에 30,000원씩 외국의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데 썼거든요. 그랬더니 아이들이 책도 읽고 굉장히 뿌듯해하는 게 내가 준 돈으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편지가 와요.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읽어보고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. 어머님들도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요령이 생기면 아이들이 그 칸을 채우기 위해서 대충 읽기도 하고 막 빨리 읽기도 하잖아요. 그런 나이가 됐다 싶으시면 저는 50페이지까지는 한 권으로 인정해주고 뭐 100페이지까지는 2권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가 대충 읽지 않더라고요. 영유아기에는 늘 노래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요즘 아이들은 노래 부를 기회가 너무 없어요. 맞아요. 네. 영유아 시기라도 노래를 통해서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, 맞아요. 이 시기 지나면 아이들이 가요밖에 안 부르잖아요. 동요의 아름다운 그거를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유치원에서도 그냥 인사하자 하면 안 하는데 안녕, 안녕 하면은 아이들이 뭐 딴짓 하다가도 노래 따라 부르면서 인사 나누게 되고요. 알파벳도 노래랑 율동하면서 외우게 되잖아요.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부영 영어 노래와 그림책을 참 많이 봤었어요. 문법을 이제 배우면서 큰아이가 현재 완료가 나오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. 어려워해서 아니다. 너가 예전에 다 이거 했던 거다.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. 그래서 Have you ever seen a monkey? 라고 불러줬죠. 그랬더니 진짜 이거 현재 완료네?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노래가 정말 대단한 게 아이들이 그냥 불렀는데도 맞아요. 저절로 네. 무의식 중에 연결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. 맞아요. 진짜 긴데 다 외우잖아요. 그래도 역사 공부하면서 또 무의식 중에 이 노래가 튀어나오면 이거네. 맞아, 그 노래 그거 막 이렇게. 그래서 노래가 아름다운 말도 배우지만 그런 어려운 과목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자연환경에 늘 관심 갖기입니다. 코로나다 미세먼지다 해서 바깥에서 마음껏 놀이할 수는 없지만 하루 일과 중 바깥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놀이할 수 있는 시간 꼭 확보해 주세요.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식물의 성장과 직접 보고 또 꽃향기도 맡아보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뇌 발달에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. 또 요즘 아이들 비타민 D 부족하다고 네. 하잖아요. 비타민 D의 충분한 섭취를 위해서라도 꼭 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바깥에서 놀이하면 시간도 참 빨리 가는 것 같고요. 네, 잠도 빨리 자요. 맞아요. 마지막으로 아이와 활동을 계획, 실행, 평가의 3단계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. 단위 활동마다 도입, 전개, 마무리. 저희는 늘 생활화되어 있어요. 모든 활동을 할 때 도입, 전개, 마무리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도입이 잘 되면 아이가 활동에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활동에 기대를 하게 돼요. 어머님들이 아이와 활동을 하면서 도입, 전개, 마무리 이 3줄 정도는 꼭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. 도입에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관련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연령이 높은 친구들은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자면 오늘은 봄에 꽃을 찾으러 공원에 가기로 어머님이 이제 계획을 했었으면 오늘 봄 찾으러 공원에 가자 하고 바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라고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오늘 뭐 봄에 관련된 거 하나? 이렇게 아이가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오늘 봄 찾으러 갈 건데 어디 가면 좋겠어? 라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가 그거 질문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가 있거든요. 네, 놀이동산에 가자는 친구도 있을 반면에 집 앞에 놀이터에 가자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도입입니다. 전개 단계에서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주세요. 공원에 갈 때 또 돋보기도 챙기고 혹시나 떨어진 잎을 주워 담을 수 있을 봉지도 챙겨가면 또 눈으로도 보고 꽃이 다치지 않게 살살 만져도 보고 꽃 냄새도 맡아보고
혹시 새소리나 냇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으면 좋겠죠. 이렇게 오감을 자극해주면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영유아기의 수업 자료는 생활소품이 모두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. 또 사탕 봉지를 구겨서 바스락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고요. 매일매일 자기 화분에 물을 주는 활동도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구조화된 장난감보다 실제의 냄비, 후라이팬을 사용해서 역할놀이를 한다면 더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가 잠들고 나면 오늘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평가해 보세요. 아이를 잘 관찰한 내용, 흥미 있었던 것들을 기록해 두시면 아이의 발달 단계를 잘 알고 또 다음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엄마표 333 원칙 잘 기억하시고요. 메모해 두셨다가 꼭 실천하시면 아이는 매번 엄마의 활동을 기대하고 참여하게 될 겁니다. 이렇게 영유아기를 잘 보내시면 초등학교 가서는 교과서 가지고 완전 학습하시면 되거든요. 정말 유아기에 비해서는 너무 쉬워요. 네, 큰 걱정 없이 초등까지도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영유아기에 꼭 성공하셔야 합니다. 네, 오늘도 행복한 육아 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. 안녕.